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조용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의 중심에는 황금빛 열매를 맺는 신비한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나무는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오래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의 열매를 딱 하나만 먹어도 큰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 나무를 찾지 못했지만 그들은 항상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무를 찾기 위한 용기를 모으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젊고 호기심 많은 소녀 루이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설을 들을 때마다 나무를 찾아 떠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고요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달빛이 비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한 마리의 우아한 검은 고양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양이는 루이즈를 올려다보며 마치 그 길을 안내하겠다는 듯 앞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따라가던 루이즈는 이내 숲의 중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전설 속의 황금 나무가 정말로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은은히 빛나며 눈부신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따기 전 고양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의미심장한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루이즈는 고양이의 눈에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설의 열매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그 행복의 의미는 열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한 끝에 황금 열매를 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고양이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낸 후 숲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이즈는 전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금 열매 대신 얻은 지혜를 깨닫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루이즈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내부의 행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임을 알렸습니다. 고양이와 황금나무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피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눈부신 초원과 끝없는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라페르라고 불렀는데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숲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숲에 들어간 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피르 마을에는 아멜리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라페르의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책들을 읽으며 숲에 얽힌 신비를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위험하다며 항상 그녀를 말려보았지만 아멜리의 호기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멜리는 마을 사람들 몰래 숲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책 속에 적혀있던 것들과 친구인 작은 숲, 요정 루미레스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1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숲의 끝없는 길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의 중앙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그곳에서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빛나는 크리스탈 호수가 그녀의 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주위로 희귀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 앞에 작은 숲의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멜리에게 자신들이 라페르 숲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며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인의 발길이 닿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정들은 아멜리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칭찬하며 마법의 호수에 담긴 비밀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호수에 비친 영상은 숲이 가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숲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법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고 그 마법은 라피르 마을에 큰 축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숲이 단순한 신비로운 장소가 아니라 마을의 풍요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고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멜리는 이야기를 마을로 돌아와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상기시켜 그들이 숲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법의 숲에 대한 정보를 흘러넘치지 않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라페르 숲을 찾아가 요정들과 친구로 지내며 그곳의 신비로움을 혼자서 감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라피르 마을은 세대를 거듭하여도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살게 되었으며 아멜리의 용기와 지혜는 오랜 시간 동안 전설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쪽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그 숲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는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숲 깊은 곳에는 마법의 거울이 숨어 있었다. 이 거울은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의 진정한 소원을 보여주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마을에 살던 소년 피에르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다. 그는 마법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어느 날 피에르는 거울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방에 빵 한 덩이와 물병을 챙기고 아침 일찍 숲으로 향했다. 숲은 처음에는 환영하듯이 밝고 따뜻했지만 점차 깊어질수록 어두워지고 나무들이 빼곡해졌다. 하지만 피에르는 멈추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다. 산길을 헤매던 피에르는 마침내 작은 호수를 발견했다. 호수 주위에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단단한 돌 위에 놓인 반짝이는 거울이 있었다. 피에르는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그의 모습이 아닌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피에르가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모험과 친구였다. 거울 속 세계에는 그의 같은 또래 친구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엄청난 모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기 온 걸까? 아니면 진정 다른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세계를 나누고 싶어서 온 걸까? 피에르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았다. 그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자기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돌아가 이 소중한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피에르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 덕분에 거울은 빛났고 진짜 마법이 일어났다. 거울은 빛을 발하며 한 줄기 광채를 피에르의 마음속 깊이 전달했다. 그 후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와 거울 속에서 본 세계와의 소중한 비밀을 간직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마법의 거울은 비밀스러운 숲속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계속하여 그들의 진정한 내면을 비춰주고 있었으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소피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항상 모험을 꿈꿨지만 그녀의 하루는 농장일과 마을의 작은 학교 생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외곽 오래된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작은 연못 근처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피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되고 신비로운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은 그녀를 향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단다. 소피는 호기심에 가득 차 거울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소피는 거울을 통해 신비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소원을 빌었고 곧바로 화려한 빛과 함께 다른 장소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마법과 용기 그리고 끝없는 모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살아있는 식물들로 가득 찬 숲속이었습니다. 식물들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소피에게 사라진 마법의 왕관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왕관은 마법의 숲을 활기차고 평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악한 마녀 무르무르가 훔쳐간 것입니다. 소피는 마법의 거울을 사용하여 숲을 탐험하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겪었습니다. 귀여운 요정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미로 같은 길을 해결하고 수수께끼를 풀면서 무르무르의 성을 찾아갔습니다. 성에 도착했을 때는 마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르무르는 소피를 시험하기 위해 그녀에게 3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각각 그녀의 지혜의 용기 그리고 마음의 순수함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피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무르무르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보이게 하는 마법을 소피에게 걸었지만 소피는 자신의 믿음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마법의 왕관은 결국 소피의 순수한 마음에 반응하여 빛을 발했고 무르무르는 마법에서 풀려나 다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저주에 걸려 악하게 변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소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왕관을 되찾은 숲은 다시 예전의 마법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고 소피는 거울을 사용해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그녀에게 많은 교훈과 감사를 남겼습니다. 이후로도 소피는 모험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세상을 탐구해 나갔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통해 가르침과 꿈을 전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소피가 발견했던 마법의 거울은 아직도 그 숲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때때로 숲을 탐험하며 소피처럼 놀라운 모험을 꿈꾸며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프랑스 남쪽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로아 라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아는 그의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늘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지역 숲속에 집을 짓고 살았으며 그곳은 늘 신비로운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달림과 별림이라고 불리는 두 마리의 영리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달림은 은빛 사슴이었고 별림은 황금빛 여우였습니다. 루아는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날마다 그 숲을 모험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달림과 별림이 루아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아는 마을 시장으로 가는 길에 숲에 떨어진 황금빛 깃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깃털을 만지는 순간 주변의 나무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며 마치 그에게 길을 안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루아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숲 한가운데 빛나는 호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호수 위에는 달림과 별림이 함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루아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을 알고 싶어. 달림과 별림이여, 나를 안내해 줄 수 있나요? 그러자 달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빛으로 빛나는 사슴의 형태로 변하여 루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별림 또한 황금빛 여우의 형태로 변하여 그를 따라왔습니다. 달림과 별림은 그를 숲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는 루아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나타나 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루아는 신비로운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샘물은 진실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 루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비밀스럽고 위대한 마법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루아의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이 숲의 수호자였으며 신비로운 힘을 가진 마법사들이었습니다. 루아는 그 사실에 놀라웠지만 동시에 아주 기뻤습니다. 그는 피어오르는 자신감과 함께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곤 하던 한 사람의 힘이 아닌 모두의 연대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루아는 숲의 마법을 이해하고 그 힘을 통해 마을과 숲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림과 별림은 그를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항상 그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루아는 그의 새롭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숲의 수호자로서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았으며 훗날 그의 손자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숲은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무사히 보호받았으며 밤하늘엔 늘 달림과 별림이 반짝였습니다.